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11월 첫 장세에서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씨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퓨어셀의 주가 자체가 지난 8월달과 9월달, 10월달 이렇게 세 차례나 3중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아직은 그래 바닥 구간 속에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17,500원 이하에서 3중 바닥까지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좀 급락을 했고 금일 같은 경우도 전일 미국 증시의 폭락 장세 속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두산 퓨어셀의 주가 자체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크게 밀려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의 이번에 3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 기대치 이하의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공시가 되었는데 매출액 자체는 32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2분기 대비해서도 63% 감소를 했고 또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약 30% 가까이 현재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도 적자 전환이 이끌어졌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적자 전환이 이끌어졌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적자 전환이 이끌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수익성 회복에 좀 요원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 속에서도 주가 자체가 오름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적까지도 악화가 되어지면서 바닥권 영역에서 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역시 거래량이 없는 그래 바닥 구간 속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8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지분율은 소폭적이나마 11%대에서 12% 정도까지 조금 바닥권 영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외국인들이 좀 매수인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기관들이 좀 동조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1개월 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포지션 자체의 누적된 부분 자체도 거의 한 20만 주가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최근 거래 바닥 현상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적의 터닝이 없는 구간 속에서 동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 자체는 분명한데 정부가 6,500기가와트시죠. 6,500기가와트시와 관련된 청정수소에 대한 입찰 기대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도에도 기존에 수주했던 우리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죠. 우리가 CHPS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화 제도인 RPS죠. 이 부분 자체, 이 두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 자체가 4분기로 실적이 좀 2월이 되어지는 이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연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출액 자체가 조금 더 증가를 충분히 해주지 않겠는가. 좀 많게는 4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도 시장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과연 이 부분 자체는 과연 정부의 6,500기가와트 청정수소의 입찰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결정이 되어졌을 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5년도에는 기존에 수주했던 연료전지의 프로젝트가 다소 좀 매출 인식으로 조금은 더디게 이제 반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만 올해 일반 수소의 입찰 시장이라든지 또는 127메가와트급 청정수소의 낙찰 물량이 내년에도 좀 증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연간 수주 금액 자체 부분 자체는 조금 더 내년에도 정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지속적인 두산 퓨어셀의 수소와 관련된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수주고 자체가 한 3조 원 정도에 가까이 이제 다다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의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수소 연료전지의 판매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와 보수와 관련된 서비스 자체가 결국 매출액의 확대로 이끌어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소 시장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되어지면서 외형과 그리고 수익성도 좀 개선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참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H2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소 생태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둬가면서 내년도에도 수소 전기차의 컨셉트카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 간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이제 조금 이제 이 업황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일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에 포함된 수소 생산의 보조금 이 부분 자체를 좀 받아가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업황 변화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그죠 다소 우리가 확인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사사히 상당히 수소 경제의 밸류 체인에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2030년도까지는 수소 자금률을 거의 100% 정도까지도 맞춰 가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업황과 상승과 그리고 또 상당히 수소 경제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물론 이 부분도 이번 미국 대선이죠.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의 판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두산 피오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급도 현재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도가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수주 잔고 자체가 좀 증가가 되어지면서 기술적으로 좀 바닥권 영역에서 최근 증권가에서는 먼저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에서는 뭐 22만 원 정도, 좀 더 높게 보면은 직전에 5월 고점 정도 수준에서 25,000원, 26,000원 이렇게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다만 5월 달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섹터의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실적 자체가 좀 받치지 못하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세 국면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삼중 바닥을 좀 찍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그죠 우려감과 함께 언제쯤 주가가 좀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반등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올해 이제 4분기 정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소의 어떤 입찰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주 잔고 자체가 증가가 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연이어 터지는 수주 공급 계약 자체가 내년도로 2월이 되어지고 4분기부터 조금씩 2월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현재 구간보다는 좀 더 반등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주봉 차트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 선의 가격대가 상당히 좀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특별한 호재성 이슈 자체가 없는 구간 속에서는 이 2만 원 선의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지게 됐을 때 현재 위에 120주 평선의 저항 자체가 25,000원 조금 상단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구간 자체가 돌파가 일단 선행적으로 이끌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야만 25,000원 선을 돌파하고 나서 나중에 실적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2만 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돌파하기도 현재 17,000원대니까 이번 3중 바닥을 좀 찍어주고 난 다음에 이 정도의 가격대는 청정수소 입찰과 관련된 부분 자체의 시너지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상단 부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인 저항 라인 자체도 좀 많이 이제 흘러내려서 접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가 현재 단발성 이슈로 올라가서 저항을 막고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개선이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가미가 되었을 때 1차적으로 2만 원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제반의 저항 라인 자체를 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인 흐름 자체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좀 희망은 우리가 좀 갖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액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연속에서 회복세를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1조 한 8천억 원 정도의 수주 자체가 지난해만 놓고 보도 2조 한 6천억, 그리고 이제 3조 원 정도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꾸준한 지속적인 공급 계약 자체가 결국 수소 연료 전지의 어떤 시장에서 회복력을 보여줬을 때 바텀업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힘들 내시고, 추가적으로 이슈와 또 여러분들이 좀 매매에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조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추첨시간 이제 멤버십 제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매일같이 오전에 시황의 간략한 코멘트와 당일의 종목별의 좀 주요한 이슈, 경제지표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발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참시의 커뮤니티란을 통해서도 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좀 참조를 해가시면 다양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월의 장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10월보다는 11월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수주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 좀 받아서 좀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